수술을 막아야 하나 시켜드려야 하나. 부모님이 협착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. 그런데 그걸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. 우리 부모님이 정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부터 보는 게 먼저입니다.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.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수술대에 올린다고 생각하면 선뜻 그러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. 수술 말고 되는 길은 없는지 알아보면 수술 안 하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버티다 더 나빠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잘못 말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, 안 해도 될 수술을 시켜드리는 거면 또 어쩌나. 어느 쪽인지를 모르니 밤마다 검색창만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. 정작 부모님은 걸음이 자꾸 멈추는데도 괜찮다고만 하십니다. 설령 수술 없이 되는 경우라고 해도 멀리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또 막막합니다. 그런데 이것부터 차근차근 보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. 얼마 전에 먼 지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. 그분의 어머님은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지를 못하셨고 큰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.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고 진료실에 들어와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. 어머니, 수술을 막아드리는 게 맞는 건지 시켜드리게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.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. 같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다 같은 협착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수술을 미루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발끝이 안 들려서 걷다가 자꾸 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소변이나 대변을 갑자기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부모님에게 이런 신호가 보이면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. 빠르게 수술로 풀어드려야 합니다. 이럴 때 수술을 미루고 다른 치료를 버텨보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그런 위험한 경우가 아닙니다. 조금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멈춰섭니다. 그러다 잠깐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저린 것이 풀려서 또 얼마간 걷습니다. 다리에 힘이 아예 빠진 게 아니라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겁니다.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을 막느냐 마느냐를 정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 두 경우 중 어느 쪽인지를 봐야 합니다. 이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아무리 읽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. 부모님을 직접 앞에 모셔놓고 걷는 걸음을 보고 다리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손으로 만져봐야 갈립니다. 게다가 이런 위험한 신호일수록 부모님이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. 발이 끌려도 그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. 소변 문제 같은 건 부끄러워서 더 숨기십니다. 그러니 집에서 눈으로만 보고 어림짐작하려고 하면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. 그래서 더더욱 한 번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다리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걷는 거리만 줄어든 경우, 그러니까 위험한 신호는 없는 경우 말입니다. 그럼 부모님은 수술을 안 하면 좁아진 신경통로는 그대로인데 대체 무엇으로 좋아진다는 말일까요? 좁아진 신경통로를 다시 넓혀서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 좁아진 통로의 바로 옆에는 통로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가 있습니다. 바로 그 근육과 인대의 힘을 다시 되살려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줄여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는 부모님이 매일 겪는 일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이 조금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멈춰 섰을 때 그때 잠깐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저린 게 풀립니다. 왜 풀릴까요? 허리를 굽히는 그 잠깐 동안 좁아져 있던 신경 통로가 살짝 넓어집니다. 그래서 눌렸던 신경이 잠깐 풀려서 저린 게 가라앉는 거죠. 좁아진 정도는 똑같은데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건 자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람마다도 다릅니다. 신경 통로가 똑같이 좁아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한 사람은 그 통로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게 버텨줍니다. 그러면 신경이 덜 눌립니다. 다른 한 사람은 그 근육과 인대가 굳고 약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통로가 똑같이 좁아졌어도 신경이 더 많이 눌립니다.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더 줄어듭니다. 결국 통로가 좁아진 정도보다 그 통로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가 어떤 상태인지가 걷는 거리를 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좁아진 통로를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닙니다. 그 통로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의 힘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. 그 힘을 되살리는 치료가 약침입니다. 약침은 한 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. 하나는 굳어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. 굳은 근육에 호두 성분이 들어가면 그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굳은 게 풀립니다. 또 하나는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되살리는 겁니다. 약해진 부분에 태반 성분이 들어가면 망가져 있던 혈관이 다시 살아나면서 회복됩니다. 오래 허리로 고생하신 분들은 굳어버린 데와 약해진 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한 허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다.
굳은 근육을 풀어서 균형을 잡아들여도 약해진 부분이 그대로면 균형이 금방 다시 무너집니다. 반대로 약해진 부분이 살아나도 굳은 근육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면 또 약해집니다. 그래서 둘이 같이 가야 좁아진 통로를 버텨내는 힘이 되살아납니다. 그럼 그동안 부모님이 맞아온 주사는 뭐가 달랐을까요? 신경주사를 맞으면 한동안 덜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주사가 하는 일은 좁아진 통로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, 딱 거기까지입니다. 굳은 근육을 풀거나 약해진 인대를 되살리는 건 주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. 주사가 하는 일과 약침이 하는 일은 애초에 다릅니다. 먼 지역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온 그 자녀분의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? 직접 보니 다행히 위험한 신호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.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경우였습니다. 그런데 집이 워낙 멀어서 매일 다니실 수가 없었고 연세도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병원 가까운 곳에 두 분이 한동안 머무실 곳을 잡고 약 2달 동안 머무시면서 집중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. 2달이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걸으셨습니다. 처음 오셨을 때는 건물 입구에서 진료실까지 오시는데도 몇 번을 쉬어가며 들어오셨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 들어오셨죠. 그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어머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자녀분의 얼굴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. 수술대에 올려드리지 않고도 부모님이 다시 마당을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. 부모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. 그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. 부모님 수술을 할지 말지 그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부모님은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씀도 아끼시고 형제끼리는 또 의견이 갈립니다.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무거운 결정을 혼자서 다 짊어진 것 같으시죠. 그런데 그 결정을 혼자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부모님을 직접 봐서 정말 수술이 빨라야 하는 경우면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하고요. 그게 아니라면 수술 없이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. 그렇게 결정을 앞에 두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. 우리 부모님이 어느 쪽인지부터 보고 나면 그 막막함이 무엇을 해야 할지로 바뀝니다. 통증에 빼앗긴 부모님의 일상을 다시 되찾아 드리는 일입니다.